투자에 대한 시각을 알아보는 모닝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저희가 매주 요일별로 다른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금요일을 담당해 주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입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마다 또 이렇게 시장 전반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서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전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번 주에 있었던 시장부터 좀 들여다볼게요. 이번 주 증시를 좀 요약해 주세요, 전문가님. 네, 이번 주 정시는 한마디로 지겹다. 지겹다라는 말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가 박스권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2,501포인트 돌파해야 되는데 그 돌파를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또 박스권에 진입하는 걸로 봐서 지금은 언제 갈까 정말 즐거운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단기성 자금들이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작년 11월 이후부터는 계속 해지성 자금, 단기성 매물만 거기서 박스권 매매를 하거든요. 어제도 박스권 상당히 공격적으로 때렸기 때문에 특별한 건 아니라 그냥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코스닥은 계속 2차 전지. 2차 전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언제 이 충성이 좀 이제 신뢰를 잃어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을 이렇게 좀 함께 정리를 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 코너는 최병훈의 증시 인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이 주식 투자의 인사이트를 좀 얻을 만한 이야기들을 함께 전해주세요. 네, 이 인사이트라는 말이 통찰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 투자하면서 통찰력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다면 아주 큰 수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가를 기본적으로 분석을 크게 구분하게 되면 이제 변동성과 추세거든요. 그러면 과연 내가 변동성으로 수익을 낼지 추세로 낼지 그것을 좀 봐야 되는데요. 네. 결국은 변동성은 박스권 매매에서는 유효하고 추세가 하락 구간에는 큰 손실을 보고 상승 구간에는 크게 이익을 보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하락 추세일 때 대다수 분들이 손실을 크게 보기 때문에 네. 이 하락 구간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추세 구간. 그러면 상승 추세일 때 큰 돈을 벌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상승 추세 빨리 조금 먹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추세가 많이 가는 주식을 10배 갈 주식을 한 20, 30% 먹고 나온다든지 그래서 계속 10년간 한번 실패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인사이트 통찰력 발휘하려면 그 기업의 실적을 봐야 되거든요. 그 기업의 실적이 앞으로 평생 동안 좋다면 주식은 평생 동안 갖고 있어야 되고 이것처럼 주가는 실적을 선반영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주식 역사가 한 95년 됐는데 95년 동안 가장 강력한 변함없는 테마는 실적입니다. 네. 그래서 실적은 반드시 보고 내가 실적이 아무리 빨리 반영돼도 3년 뒤에 앞에 게 반영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를 본다면 추세가 더 좋은 걸 잡아야 되고 그 밑에는 그냥 변동성 매매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변동성과 추세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변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네, 변동성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경기 사이클을 보면 됩니다. 네. 경기 사이클을 이제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할 때 사서 경기가 정점 전에 팔고 나오면 되거든요. 바로 경기 순환 사이클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경기 순환 사이클은 결국 현재 경기 순환 구조로 보면 현재는 저점 밑으로 이제 수축기 경기가 네. 수축 들어가기 때문에 주식으로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럼 수축기라서 어디에 정점인지 지금 글로벌 시장 이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축에서 저점이 어디 갈지 그것만 파악하면 이제 관련된 경기 순환 관련된 이제 변동성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바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네.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기계라든지 건설 이런 것은 경기가 좋아져야 좋아지기 때문에 그럼 바닥에 있는 주식을 사서 경기 좋아졌을 때 팔면 되거든요. 한번 이제 과거의 주가를 보면 경기 사이클 주식들은 변동성은 하이닉스라든지 네. 롯데케미칼 그다음 현대건설 KB금 이런 것은 항상 거의 100% 올라가면 바닥에서 100% 올라가면 다시 제자리거든요. 그럼 올라가면 팔면 네. 되거든요. 그 간단한 이런 주식은 변동성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에 대해서는 경기 사이클 주식들을 보면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함께 또 이렇게 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변동성은 받고 추세적인 투자를 하려면 어떤 것들을 봐야 되나요? 네, 우리가 상승 추세가 오랫동안 상승된 추세를 잡을 수 있다면 보유만 해도 엄청난 돈을 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산업의 어떤 사이클, 산업의 생사 주기, 생애 사이클, 즉 산업 라이프 사이클 주식을 포트에 담아놓으면 되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바로 산업 라이프 사이클 읽어야 되는데 산업이 도입될 때부터 사서
산업이 성장하는 중기까지 갖고 있으면 엄청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그쵸, 이것을 네. 우리 개인 투자자가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러면 손절하지도 않고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택이 들어간 주식들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고 그래서 도입 있는 주식들을 찾아야 된다. 그게 과거에 이제 주식을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NC소프트다. 그럼 NC소프트 같으면 모바일 게임의 후발주자지만 모바일 게임 다시 성공했습니다. 온라인의 왕자에서. 그래서 주가가 10만 원대에서 100만 원 갔습니다. 네. 그다음에 DB하이텍도 만 원, 뭐 5천 원 이렇게 하다가 아날로그 반도체거든요. 파운더리 앞으로 아날로그 반도체 시대입니다. 인간의 오감을 기계로 표현하고 기계의 오감을 다시 인간으로 하고 해서는 아날로그 반도체 앞으로 지속 성장하게 돼. 이것도 10배에서 30배 정도 갔거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원래는 삼성 후자라 그랬거든요. 네. IT 사이클은 2, 3년도 안 걸립니다. 그럼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10만에서 지금 한 8배 이렇게 왔는데 이것은 사이클 상에서 산업 사이클이 2차 전지 사이클로 자동차 전지 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네. 이렇게 보면 산업 사이클이 이제 도입기에서 시작돼서 성장기가 있는 주식을 찾아서 우리는 매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크게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찾는다면 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요즘 가장 관심이 높은 게 전기차 산업일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도대체 이 전기차 산업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장 초입이다. 아, 네. 그럼 우리가 아까 도입기에서 산업 사이클을 볼 추세죠. 상승 추세 있는 구간에 도입기에서 이 도입에서 전기차 산업 문제 됐냐면 2015년부터 16년거든요. 우리 2015년도 말부터 주가가 3배 뛰었어요. 네. 그 16년도 다시 한 30% 빠져서 만약 만 원짜리 3만 원 가면 다시 만 원대 2만 원 정도 왔거든요. 이럴 때 도입인다, 이 전기차 산업이 도입된다고 안다면 그때가 제가 포를 보니까 글로벌 전기차 판매 전망을 봤더니 네. 2015년도하고 10년도 산업의 침투율이 전기차가 자동차 산업의 침투율 1%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1%니까 앞으로 2030년도에 정도 되면 한 20% 30%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1% 점유율이 만약에 100%까지 전기차가 다 간다면 100배가 네.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2% 점유율이 있는데 50%, 100% 간다면 50배고요. 그러면 30%만 가더라도 30% 가도 10배가 산업이 성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가 도입이에요. 그때 도입기 때 전기차 관련된 수혜주를 사면 되거든요. 그런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가장 쉽게 투자해서 내가 10배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는 전기차 배터리의 전문가라고 자부를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도 2015년도 그 현상을 보고 16년부터 계속 전기차에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아, 네. 전기차는 내 포트의 30%를 채우지 않으면 거액자산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까지 계속 토마토 TV 시청자분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카데미를 주로 17년부터 아카데미 했습니다. 그럼 아카데미에서 관련된 핵심 수혜주는 사기만 사면 팔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로 1탄에서 제가 했던 게 삼성 SDI, 세일업체 1등주, 그 다음에 동박 1등주, 롯데에너지 멀티어저, 그 다음에 양극재 1등주 에코프로, 그때 에코프로 비임이 없었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 다음에 전해주 후성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은 그 2018년도는 LNF, 대주전자 이렇게 코스모센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네네. 주식들은 그 분야의 그 소재 각 분야 1, 2, 3등 하는 핵심 수혜주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16년, 17년 사가지고 지금까지 팔지 말고 있다가 수익률 보면 좋지만 이제 만약에 그 이후에 18년도, 19년도 보면 주가 또 폭락했습니다. 그 네네. 폭락했을 때 내가 사가지고 대다수 2020년 3월 때 코로나 왔을 때 50%, 100, 70% 반타작 이상 났거든요. 네. 그럼 반타작 이상 났을 때 내가 그 주식을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갖고 있든지 돈이 없으면 아니면 그때 추가로 더 사줬다면 위기 때 더 네. 기회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했다면 그 수익률은 지금 엄청난 수익이겠죠. 예를 들어서 양극재가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한 네. 전체 배터리 원가 한 40%, 50% 되니까. 그러면 양극재가 가장 실적이 빨리 나온 거죠. 아까 서두에 제가 모든 건 실적을 선반영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가장 빠른 게 가장 빨리 가는 거죠. 그럼 25년도까지는 우리 양극재 주식은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는 25년도 그 실적을 반영해 있습니다. 네. 반영했으니까 이제 한 내년 정도면 다시 폭락을 하겠죠. 그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라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처럼 이렇게 미리 사면 텐텐베거는 당연히 내 인생의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 전문가님이 꾸준하게 또 2차 전지를 강조를 주셨는데 2015년부터 투자를 하셨으면 정말 큰 수익이 났을 것 같고 네. 사실 지금이라도 그러면 늦지 않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정리할 게 간단히 우리가 정리하면
전기차 관련된 산업에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네. 투자 포인트 과연 어떻게 정리할까? 제가 이제 전기차 산업의 전문가라고 이렇게 자부를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전기 자동차 제조하는 업체,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네. 테슬라도 있고요. 다 있는데요. 전기 자동차 관련된 그 주식을 사려면 아직도 테슬라만 사면 됩니다. 아, 네. 테슬라를 이길 수 있는 세계적인 OEM, 자동차 OEM 업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GM도 자동차 양산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전기차 양산이. 다른 뭐 폭스바겐도 그렇고 다 비슷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과거 애플이 1등 가면서 스마트폰 1등 가면서 삼성전자만 따라잡았습니다. 나머지 네, 못 네. 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과연 이제 삼성전자 같은 역할을 어디 할까 고민하지 말고 지금은 그냥 군용 할거가 계속 앞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생존을 뭐 버텨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지금도 테슬라가 가장 좋다. 테슬라, 이렇게 보고 네.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제조업체는 우리가 마라톤을 하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선두 그룹이 형성되지 않아요. 같이 뛰니까. 그런데 그렇죠. 중간 정도 지나면 이제 선두업체가 확실히 보입니다. 그럼 선두업체 안에서 1등이 나오거든요. 1, 2, 3등이. 그럼 우리 전기차 산업의 배터리 제조회사는 당연히 지금 선두 그룹이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재벌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제가 2016년도에 토마토 TV 계속 그랬거든요. 전기차 산업은 우리나라 재벌이 들어가고 있다. 재벌은 어디 세계 갖다 놔 이기거든 우리나라가. 네. 다 이겼습니다. 조선도 이겼고 화학도 이겼고 다 이겼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이겼잖아요. 그죠? 배터리 셀도 당연히 1등 갑니다. 중국 그렇군요. 생각할 필요 없다. 이렇게 꼭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전지 소재 업체도 우리 배터리 제조 셀 업체에 따라가니까 좋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하는 회사들은 전기차로 전환이 빠르지 않는 부품 회사들은 생존 투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전기차 관련 산업들을 나눠서 좀 투자 전략을 함께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구체적인 종목들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정말. 저는 이제 종목은 저는 1등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1등이 나중에 1등이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셀 주식들은 삼성, SDI, LG 엔솔을 계속 보유를 해야 되고 보유로요? 장기 네. 보유, 단기도 보유해야 되고요. 배터리 양극재 주식은 장기 보유는 무방한데 대신에 밑에 사신 분은 가능하고요. 30만 이하 사신 분들은 에코프로를 예를 들다면 그러면 이거는 비중 조절을 이제부터 해야 된다. 5월 달까지 나오지 않으면 양극재 주식은 내년까지 거의 반타작이 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주 겁을 먹고 보유를 하든지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는 아직도 뭐 탑픽입니다. 그다음 LNF도 탑픽이고 물론 에코프로와 LNF 비교하면 LNF가 훨씬 더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 LNF도 50%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100배가 가거든요. 당연히 100배는 찍을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연극재 주식 이제 연극재 주식이 갈 걸로 보이는데요. 탑픽은 포스코 푸치엠이 양극재도 되고 연극재도 됩니다. 네네. 그다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좋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분리막은 SKIT 요즘 SKIT가 잘 가거든요. 잘 가죠. 양극재가 비중이 0까지 가장 높고 그다음에 분리막입니다. 그래서 분리막 아직 실적이 안 나오지만 이제 분리막이 랠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또 연극재가 랠리를 하고 이런 랠리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투자 의견을 정권사 의견을 갔더니 다 고평가를 겁니다. 근데 맞아요. 네. 절대로 주식이 안 빠지잖아요. 이게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충성하다 가격 쇼크 한번 딱 일어나면 그때부터 충성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가격 쇼크가 안 일어났으니까 굳이 팔 필요는 없이 보유하고 있다가 보고요. 에코프로를 투자 정권사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뭐 지금 현재나 이렇게 보지만 저는 25년도 예상 실적을 반영해서 다시 빠지더라도 27년까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위에서 하신 분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저의 투자 의견은 에코프로의 의견은 비중 축소 이제부터 실적이 나올 때까지 비중 축소로 조금씩 들어간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63만 5천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200배 정도로 보기 때문에 에코프로 자체를 봤을 때 75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47만 원 지지선을 보고 투자를 이제 매매나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좀 들어보니까 2차 전지 종목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감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산업별로도 함께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오늘이랑 네.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네,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오늘 삼성전자 실적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1분 어닝 시즌 시작됐거든요. 시즌 시작됐는데 1분기 실적은 다 안 좋습니다. 1분기 실적 보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1분기 실적 쇼크하는 주식들이 있어요. 반도체 업체들은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전부 다 반도체 관련 코스닥에 있는 주식은 전부 다 실적 안 나옵니다. 그럼 주가는 이미 올라와 있어. 그 장비 업체도. 그러면 오히려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까지 경기의 바닥은 확인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는 비중을 축소하는 의견을 들어가고요. 네. 삼성전자만 빼고 비밀 반도체 핵심적 수혜는 빼고 나머지 전부 다 비중 축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 1분기 은행스 프라지한 주식은 양극재입니다. 양극재 실적 잘 나오는데 오히려 하반기부터 모멘텀이 약해지기 때문에 1분기 많이 왔던 거 실적을 정점으로 해서 실적 시정 전점에서 양극재 비중을 좀 축소로 들어가야 되고요. 경기 민감주 아직도 관심지에다 지금 리세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관심을 제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2차 전지 쪽으로 비중을 확대하자. 즉 코스닥을 팔아서 코스피로 오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약간 배터리셀 쪽에 집중을 해보자 이런 의견이신가요? 네, 지금은 경기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 실적도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결국 실적 좋은 회사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양극재, 음극재 전부 다 실적에 문제가 없이 앞으로 크게 성장하기 때문에 이런 주식으로 가야 물려도 이런 데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금요일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까지 전략들을 전해주셨는데 종목도 하나 꼽아주세요. 네, 저는 이제 이 시간에 들어서 유망주 한 개씩 한번 하고 갈 건데요. 통찰력을 발휘해서. 그래서 지금 유망주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고요, 동박회사입니다. 네. 이제 올해 말 기준으로 하면 세계 1등이 되고요, 중국 빼고요. 그다음에 이거 중견그룹주에서 이제 재벌주로 탄생됐거든요. 그쵸, 인수가 돼서. 네. 중견그룹 내가 주식을 돈을 벌려면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크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투자 그릇. 그게 이제 재벌그룹주 됐으니까 됐고요. 27년까지 동박이 4배 정도 성장합니다. 한 23만 톤, 25만 톤. 그다음 지금 가장 쌉니다. 가격이 반타작돼 있거든요. 그러면 고가를 당연히 돌파하기 때문에, 그리고 5월달 정도 대규모 수주가 기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매수가는 가격 불문이고 이런 주식은 사놓고 한 주라도 사야 되고요. 네. 목표가는 양극재를 비교했을 때 28만 원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손절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차트도 보시면 월봉 차트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네. 그다음에 주봉 차트도 보시면 이제부터 주봉이 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봉이 SKIT 모양하고 똑같이 시작하고 있는데 SKIT가 이제 공매도가 이제 쇼크브레이크 일어나면서 오히려 가고, 이게 또 롯데에너지 멀티도 공매도가 한 70만 주, 평상시 70만 주 됩니다. 그럼 이것만 다시 사더라도 고점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이쪽으로 좀 집중해야 될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제 롯데라는 이름을 달았으니까 또다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28만 원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에 관련돼서 또 집중을 해봤는데요. 그럼 오늘의 이제 코너가 인사이트와 관련된 코너다 보니까 좀 주식 투자에 대해서 한마디 좀 전해주세요. 네, 주식 투자는 재테크가 아니다. 네. 인생 역전이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상승 추세 있는 구간에 있는 주식을 한 주라도 더 사모으자. 그러면 인생 역전은 바로 여러분들 것입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주시네요. 인생 역전을 하려면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오늘 인사이트를 또 자세하게 최병훈 전문가님과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모닝 인사이트까지 진행을 했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일단 뉴욕 증시도 오늘 밤 쉬어가기 때문에 기준이 된 지표들이 좀 없는 편인데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이 부분 꼭 놓치지 마시고요. 모닝쇼에서 말씀드린 이슈와 인사이트로 오늘과 그리고 한 주 또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